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매년 저축 금액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기다려도 돼요. 그리고 복도식이라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네네. 배부른 소리예요. 지금 뭐 복도식을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실거주는 부자만 하는 겁니다. 아, 네. 자, 작가님은 그 성공한 투자자 중에서 이제 직장인 출신 투자자로도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히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작가님 옛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10년 넘게 이렇게 월세살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좀 어떤 히스토리를 저희한테 좀 들려줄 수 있나요? 제 신혼생활 시작은 수원의 임계동이었어요. 오피스텔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가 좀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5천에 45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6, 7년 살았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로 바꾸겠다. 월세를 뭐 얼마 올리겠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 내에서도 몇 번 이사 다녔었어요. 그 수원에 있는 좀 아파트 입주장 때 좀 거기도 월세 저렴하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3, 4년 살다가 그렇게 이사를 다녔었죠. 네, 그래서 정확히 한 11년 정도 거주한 것 같아요. 아, 11년. 네. 네. 아유, 올해 또 이렇게 월세를 좀 사셨군요. 네, 그리고 자가에 산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3년. 네. 어떻게 월세와 자가 뭐 비교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훨씬 나으시죠? 근데 저는 사실 좀 아까워요. 아, 너무 살아야 깔고 돈이 되니까. 아까워요. 네. 투자하고 싶은데. 네, 대출도 하나도 없거든요. 아, 네네. 네, 투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나 음,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그냥 또 뭐 그 커뮤니티에서 제 자녀랑 거의 매일같이 그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오고 얘기하고 그러고 오거든요. 그런 어떤 시간의 추억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일단 자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뭐 듣기만 해도 훈훈하네요. 자, 그럼 집값이 뭐 어느 정도가 이제 적정한가 뭐 이런 논란도 좀 많은데 연봉이 약 몇 배 정도 되는 집을 구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모은 돈이 얼마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얼마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를 보는데 세후 월급의 한 30% 정도가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맞벌이 부부가 네. 뭐 1,000만 원이다 세후로 그러면은 원리금상은 30년을 했을 때 300만 원이 최대라고 네. 보고 있어요. 조금 시장이 흔들리거나 네네. 혹시나 모르게 내가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감당할 수 있는 거에서 하는 게 네, 그래야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30% 이상의 이런 주거비로 부담하는 건 좀 과하다. 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할 때 자, 월세 수익을 좀 노릴지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릴지. 자, 부동산 초보자들 어떤 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나요? 시세 차익이 문제입니다. 시세 차익. 네, 월세 수익은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월세 내가 그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 1년이면 1,200, 세금 내면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10년이면 1억입니다. 네. 그래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10년 동안 1억? 근데 월세 수익은 그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현금 흐름으로 쓰는 게 맞지. 아직 일할 날이 좀 많이 남으신 분들은 시세 차익, 매매 차익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투자할 때 이제 실거주가 먼저냐 아니면 투자가 먼저냐 이 두 가지 또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고민하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무조건 투자예요. 고민하면은 약간 정신 상태가 너무 느슨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실거주는 부자만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제가 좀 느슨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걸 좀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고민할 게 없어요. 아, 무조건 투자를 하고 네. 좀 월세로 좀 빡빡하게 살더라도 네. 그래야 이제 좀 낫다. 근데 그 교통 좋은 곳에 월세 편한 곳 진짜 많거든요. 뭐 수원이 일자리이신 분들은 뭐 망포역, 청명역, 영통역 그 근처에 월세 저렴한 것도 많고 뭐 또 서울 출근하신 분들은 범계나 산본에 월세 엄청 저렴한 것도 많아서 거기서 살면서 투자하는 게 훨씬 좋죠. 자, 전문가마다 이제 부동산 뭐 오른다, 내린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다르잖아요. 네. 자, 이런 정보 홍수 속에서 어떻게 취사 선택해야 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두루두루 뭐 참고하긴 해야 되는데 하락만 주장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네, 하락만 외치시는 분들은 불안을 판매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게 과거 한 30년 전만 봐도 그냥 이거는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올라온 거지
이게 뭐 갑자기 아파트가 뭐 갑자기 뭐 좋아져서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과 집값은 사실은 거의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어요. 지방의 사이드, 너무 저렴한 아파트들, 수도권의 너무 구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겠지만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그냥 물가만큼은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작가님 그 퇴준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뭐 입사하자마자 퇴사를 준비하는 오. 직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런 성공적인 퇴사를 우리가 하신 우리 작가님, 혹시 이런 퇴준생에게 조언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입사 전에는 그렇게 막 자기 입사하겠다고 막 그렇게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뭐 뼈를 묻겠습니다. 면접 땐 그래놓고선 입사하자마자 갑자기 딱 이렇게 돌아버린다는 건 정신 상태가 지금 좀 약간 글러먹었죠. 이게 네네. 라떼는 네, 라떼는 정말 네. 회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근로소득이 되게 중요해요. 퇴사를 할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월에 세후로 한 500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야 퇴사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도 우리 상담소 문을 좀 열어야 되니까 네. 오늘도 자 아낌없이 주는 희구 상담소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총각 아들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자, 이런 댓글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노총각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 연봉은 1억 5천 정도고, 모은 돈은 10억 정도 있어요. 주식과 저축으로 돈을 모았는데 이제 집을 사려고 해요. 3호선과 2호선 라인에서 사고 싶어요. 참고로 회사는 을지로이고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네. 어머님들의 마음은 자식이 회사를 조금 멀리 다니는 거를 좀 속상해 하세요. 네. 근데 이것부터 일단 깨야 돼요. 을지로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을지로는 교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디서든 다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을지로는 2호선, 3호선도 일단 다 제외하고 그냥 10억 정도로 내가 볼 수 있는 곳 이거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 생각난 곳은 신동아 리버파크? 노량진인가요? 네, 신동아 리버파크 매우 뜨거워요. 이게 노량진 뉴타운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죠? 맞습니다. 네. 뭐 본동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그렇죠. 신당 네. 삼성이라든지 뭐 강서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이 음. 정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 네네. 만약에 2호선을 원하신다면 그 음. 부가연동 두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언덕이긴 하지만 언덕이 아니었다면 더 비쌌겠죠. 네, 거기가 지금 9억 중후반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 생각이시고 이분은 이미 1억 5천 정도면 세후로 한 8, 900은 받으실 거고 그죠?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이 10억이에요. 자산도 있고 네. 굳이 뭐 10억짜리를 사는 거는 좀 뭐 우리 아까 뭐 한 30%는 부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14억대를 대출받아서 사거나 네. 아니면 그냥 10억대 갭 투자를 하거나 맞아요. 네. 네, 어떤 거를 10억대 갭이 낫죠. 10억대 갭 네, 근데 실거주를 뭐 한다고 하면은 원하시니까 네. 14억대에서 보면은 상도역과 장승배 기역 그리고 숭실대 입구역 쪽에 있는 상도 땡땡땡이 들어간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청량리 바로 앞에 있는 레미안 크래시티 같은 거 그리고 공덕역 주변에 있는 신공덕 레미안 1차나 마포 태영 뭐 요렇게 안에서 실거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개 중에 뭐를 고르라고 얘기하면 또 실례겠죠? 너무 비슷해서. 네. 정말 그래도 마포 구축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 사실은 상도 쪽도 상품성이 좀 좋고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또 이런 개발 호재가 있어서 마포 신축이라면 당연히 마포 신축이 맞겠지만 이 정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네네. 그렇군요. 또 동대문도 또 GTX 호재도 있을 거고요. 거기 청량리는 GTX 호재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미 여기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서울역에 GTX 들어온다고 해서 뭐 서울역의 호재 이런 거 아니듯이 청량리도 이미 교통이 워낙 좋아서 네, 그거는 호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클래시티를 좀 높게 보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지하철 노선이 많고요. 그리고 또 아이 키우기가 또 좋고 좋고. 네.
물론 거기가 학구까지 좋아버리면 더 비싸겠죠. 음. 네, 그렇지만 어떤 동대문을 상징하는 아파트, 음. 또 이문휘경의 배우 세대가 생겼다는 어떤 그런 그것도 약간 호재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아, 네네. 이문휘경이 오르게 되면은 아, 이쪽 그렇군요. 청량리도 따라서 네, 오르게 돼서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네. 입지가 네. 좋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년 결혼을 앞둔 32살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서울 직장에 다니고 있고 현재 가용현금은 2억 정도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두고 세 가지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자, 첫째는 회사 사택에서 4년간 거주하면서 자금을 모은 뒤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산 시형 아파트가 유력 후보지만 복도식이라 다소 고민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현재 살고 있는 반전세 오피스텔, 보증금 1억에 월세 70만 원에서 4년간 함께 살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고, 자, 셋째는 월세 살면서 2억으로 갭 투자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 작가님 어떤 말씀 좀 주실까요? 4년 뒤에 내 집 마련을 한다. 음. 이 리스크가 있는 게 지금보다 시세가 올라버리는 게 리스크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 매년 저축 금액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집값 상승보다 내 버는 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저축 금액이 뭐 한 7, 8천 된다. 그러면은 애매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게 그때 살 걸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나 지금 보고 계신 금액대들 자체가 네. 별로 안 올랐어요. 네, 지금 사도요. 네. 그리고 여기 성산시형이 복도식이라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네네. 배부른 소리예요. 지금 뭐 복도식을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아, 네네네. 지금 현실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회사 사택에 살면서 미국 주식을 계속 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음. 집에는 네. 내 2억을 다 태울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에는 2억을 한 번에 태우기가 쉽지가 좀 않다. 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금액이 또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 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반대. 아, 그리고 두 번째는 1억에 70만 원 너무 비싸요. 너무 호화롭습니다. 네, 5천에 70만 원. 5천에 70? 네. 5천에 70만 원 정도로 하면서 나머지 돈으로는 네,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네. 신용대출 각자 받을 수 있는 거를 일으켜서 종잣돈에 보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갭 투자로. 네. 네, 그럼 두 분이니까 신용대출 뭐 5천에서 한 1억 사이 네. 각각 받아서 네.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만들어서 서울 쪽으로 조금 진입을 하는 게 맞나요? 네, 서울도 있고 뭐 괜찮은 경기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네.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 그럼요. 자, 그럼 이제 3억부터 갈까요? 네. 3억에서 3억 5천 정도로 네. 한번 볼게요. 네. 일단 3억 5천까지 볼 만한 곳은 제가 여기는 진짜 자주 말씀드린 곳인데 기름역에 있는 금호 어울림 센터 힐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신축에 매매가가 8억 중반, 전세가가 5억 정도 합니다. 네, 여기 되게 괜찮거든요. 네. 여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네. 이거 자꾸 미시는 거는 작가님이 이거 사셔서 그러신 거 아니시죠? 아니다, 아니다. 네. 네. 그다음에 관악 푸르지오. 관악 푸르지오 서울대 입구역과 숭실대 입구 사이에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관악 푸르지오랑 그 옆에는 관악 드림타운. 드림타운. 근데 여기 3억 5천으로 요즘 좀 타이트해졌어요. 학군 수요도 좀 있어서. 네네. 그다음 내 일자리가 좀 뭐 경기도 남부 쪽이다. 워낙 유명한 수지구청 쪽이죠. 그리고 또 동천역 주변. 동천역 주변. 네. 저는 항상 좀 궁금한 게 수지구청역, 경기에 좀 대표적인 일자리가 있는 수지. 관악 푸르지오는 서울이잖아요. 네. 네. 기름보다도 좀 가깝고 서울에. 네. 이 세 개 중에 그래도 투자하실 거면 어디 투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관악에 한 표겠습니다. 아, 관악에. 여기가 또 서부선 또 호재가 있죠. 네, 근데 거기가 제일 현재 비싸요. 아, 아무래도 이 관악 뭐 관악 드림타운 푸르지오 이쪽이 역세권 아니고 언덕이고 약간 구축이고 그렇지만 서울의 거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여의도와 강남 사이에 딱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지리적인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름역과 수지구청역 둘 중에서는
뭐부터 만약에 봐야 되나요? 네. 아파트로 비교한다면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호 금호 어울림이 어울림? 더 나요. 신축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신혼부부께 내 집 마련 방향 한번 조언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택에 사는 거는 거기 안주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좀 저렴한 월세로 나오시고 5천에 뭐 아까 1억에 70이라고 했는데 5천에 70으로 나오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 신용대출 일으켜서 전세 끼고 하나 사두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70만 원 월세 내랴 이제 대출이자 갚으랴 빡빡하겠는데요, 삶이. 근데 이분이 성산 시형까지 생각한 거 보면은 그게 주택담보대출 풀로 받는 것보다 아마 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네.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갭이니까 네. 네, 무이자 대출이다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그 나중에 더 나을 거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와 이런데 뭐 한 70평에서 살면 네. 너무 좋겠다 이 생각 들지만 그런 데는 잘 안 올라요. 앞으로 집값 5년 더 하락한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반등한 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거. 오히려 오른 게 맞습니다. 비싸게 오른 게 오히려 안전한 곳이다.